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 물론 이 물음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우선 이재명이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일 것입니다. 자,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좀 압박하고 명백한 MBC의 자막 조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교 참사로 비화시켜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을 좀 해대고 또 일부 좌파 핵심 세력을 동원해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 집회를 좀 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줄 알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판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민주당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만 해도 두 가지 특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며칠 전 민주당의 수사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자, 이미 알려진 대로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민주당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한 바 있죠. 자, 오늘 이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직격했고 공교롭게도 한동훈 장관의 강경 발언이 나온 날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가 이뤄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또 있었는데요. 현재 이재명의 팔다리는 거의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자, 일단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고요. 이보다 앞서 또 다른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구속 상태입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는 오랜 시간 이재명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수종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경기도 5급 공무원 배소연 씨도 기소가 됐죠. 여기에 더해 민주당 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김용과 더불어 이재명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정진상을 최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국 금지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 수사의 ABC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용을 구속한 검찰의 다음 포커스가 정진상이라는 게 명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정진상을 출국 금지한 사유가 최근 유동규 씨가 폭로한 술자리 접대와 5천만 원을 건넸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이 성남시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 원대 후원금을 낸 사건과 관련해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아직 명확히 이 과정에서 정진상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혐의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신속히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처럼 이재명의 수족부터 치고 들어가는 검찰의 수사 속도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고 이재명의 턱밑까지 왔다 이런 분석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의 수뇌부까지 민주당의 겁박에 절대 타협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점점 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또 있는데 어찌 보면 검찰 수사보다 이것에 더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동규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변심과 그로 인한 폭로인데요. 자, 오늘 유동규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메가톤급 발언을 쏟아냈죠.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급하게 갈 것이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
유동규 씨의 이재명을 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유동규 씨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과 그 측근들에 대한 또 다른 폭로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유동규 씨의 폭로에 이재명과 그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이 유동규 씨의 폭로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진실게임 양상에선 진영 논리에 따라 민심과 여론이 형성되곤 하죠. 너무도 당연하게 이재명을 싫어하는 쪽이나 여당 지지층은 유동규 씨의 폭로를 믿는 경향이 있게 되고요. 반대로 이재명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에선 유동규 씨의 폭로를 불신하고 이재명의 해명을 지지하고 믿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사 과정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나 정황 증거가 나오게 되면 상황이 급반전하게 되는데 지금이 그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를 비롯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그 모태가 되고 있는 듯한데 때문에 유동규 씨의 폭로를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좌파들의 일종의 필살기가 이재명에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한 좌파들의 일종의 필살기 무엇을 말하는지 감이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감성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검찰이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자 이곳에 이재명이 찾아왔고 이 현장에서 이재명이 울먹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면서 감정이 격해진 듯 다소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좌파들이 궁지에 몰릴 때 사용하는 대표 전략 중 하나가 이른바 감성팔이라는 점에서 이재명이 갈 때까지 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오늘 울먹이는 모습을 보인 이재명의 모습과 대비되는 한 장의 사진이 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그것인데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은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해당 발언과 함께 목에 손을 대고 긋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장난기 어린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랬던 이재명이 장난기가 싹 사라지고 오늘 울먹이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은 본인도 뭔가 직감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오늘 감성팔이 쇼가 민심에 얼마나 먹혀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 불리는 개딸들 정도는 이재명의 울먹임에 동요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게 먹혀들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폭로들, 하루가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상황 속보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진술과 증거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감성팔이가 얼마나 민심에 먹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